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경제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 미슈킨의 화폐와 금융론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바로 총수요 곡선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건데요. 근데 벌써부터 이름만 듣고 머리 아프다고요? 에이, 걱정 딱 붙들어 매세요. 오늘 저와 함께라면 이 총수요 곡선 아주 쉽고 재밌게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들 집중하고 따라오세요. 자,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딱 던져볼게요. 여러분, 뉴스 보면 맨날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올렸네 내렸네 하면서 온 나라가 떠들썩하잖아요. 그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게 고작 0.25% 가지고 왜 저렇게 난리법석이지? 싶잖아요. 오늘 우리가 배울 이 총수요 곡선을 딱 이해하고 나면요. 바로 그 작은 숫자가 우리 경제 전체를 어떻게 들었다 놨다 하는지 그 비밀을 속 시원하게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요. 바로 이 순서대로 갈 거예요. 첫째, 총수요가 도대체 뭔지 개념부터 잡고요. 둘째, AD 곡선을 만드는 핵심 재료 두 가지, MP 곡선과 IS 곡선을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합쳐서 오늘의 주인공 AD 곡선을 만들어 보고 이 곡선이 어떨 때 움직이는지까지 알아볼 거예요. 마지막엔 핵심 내용만 딱 정리해드리고 제가 퀴즈도 내드릴 거니까 집중해야겠죠? 자, 그럼 진짜로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볼까요?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죠. 도대체 총수요 하는데 이게 뭘까요? 이거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총수요, 즉 AD 곡선은 딱 두 가지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바로 물가 상승률,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거랑 나라 전체의 씀씀이, 그러니까 총생산량 사이의 관계요. 쉽게 말해서 물가가 막 오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지갑을 더 열지 아니면 꽉 닫아버릴지 그 관계를 보여주는 일종의 경제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AD 곡선이라는 이 멋진 요리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재료를 소개할게요. 바로 통화정책 MP 곡선입니다.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지키는 캡틴 아메리카, 바로 중앙은행의 비밀 작전 계획서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MP 곡선이 뭐냐면요. 중앙은행의 일종의 자동응답 시스템 같은 거예요. 만약 물가가 이만큼 오르면 우리는 고민도 안 하고 이자율을 이만큼 올리겠다 하는 약속을 그냥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죠. 이게 바로 물가를 잡겠다는 중앙은행의 아주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 그래프 A 한번 보실까요? 가로축이 인플레이션이고 세로축이 실질 이자율, 그러니까 진짜 이자 부담이에요. 곡선이 오른쪽 위로 쭉 뻗어 올라가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인플레이션이 1%에서 2%로 오르면 중앙은행이 경제가 너무 뜨거운데 하면서 실질 이자율을 1.5%에서 2.0%로 올려서 경기를 식히려고 대응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직관적이죠? 좋아요. 첫 번째 재료는 마스터했고 이제 두 번째 재료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IS 곡선입니다. 이건 뭐냐면 중앙은행이 금리 올려 하고 결정했을 때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아이고 하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반응에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짱구가 용돈 올려준다는 말에 신나서 막 뭐 살지 고민하는 것처럼요. ES 곡선,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려운데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 이름 그대로 투자, 인베스트먼트와 저축, 세이빙의 관계를 보여주는 건데요. 중앙은행이 정해준 이자율에 따라서 기업들은 투자를 얼마나 할지, 우리는 소비를 얼마나 할지 결정하잖아요. 그 결과로 나라 전체의 생산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곡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번엔 패널을 한번 볼까요? 어때요? MP 곡선이랑은 정반대로 오른쪽 아래로 쭉 내려가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자율 R이 낮아지면, 즉 돈 빌리는 비용이 싸지면 기업들은 신나서 공장 짓고 투자하고 우리도 부담 없이 할부로 차 사고 하니까 나라 전체의 생산량 Y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자율이 비싸지면 다들 허리띠 졸라매겠죠? 자, 여러분, 드디어 하이라이트입니다. 마치 아이언맨이 여러 파츠를 조립해서 멋진 슈트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MP 곡선이랑 IS 곡선, 이 두 재료를 합쳐서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총수요 AD 곡선을 탄생시켜 볼 시간입니다. 준비됐나요? 자, 이 3칸짜리 전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바로 저기 비어있는 C칸을 완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A에서 출발해서 B를 거쳐 C에 점을 찍는 일종의 미로찾기 게임 같은 겁니다. 저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럼 AD 곡선을 만드는 비법 제가 5단계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1단계, A에서 인플레이션율 파이를 아무거나 하나 딱 고릅니다. 2단계, 그 선을 따라 쭉 올라가서 MP 곡선이 정해주는 이자율 R을 찾아요. 3단계, 그 이자율을 그대로 들고 옆 칸 B로 가서 IS 곡선이 알려주는 총생산량 Y를 확인합니다. 4단계, 제일 처음 골랐던 인플레이션 파이랑 방금 찾은 생산량 Y를 짝지어서 C에다가 점을 꽝 찍어주세요. 마지막 5단계는 뭐냐고요?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하면 그 점들이 모여서 멋진 AD 곡선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진짜로 한번 점을 찍어보죠. 눈으로 선을 따라오세요. 자, A에서 인플레이션이 1.0%인 지점에서 출발. 위로 쭉 올라가서 MP 곡선이랑 만나는 1번 점을 찾았죠? 이 점의 높이가 바로 실질 이자율 1.5%입니다. 이제 이 1.5% 높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른쪽 B로 이동. IS 곡선이랑 만나는 1번 점을 찾았나요? 거기서 아래로 쭉 내려가니까 총 생산량이 10.5조 달러라고 나오네요. 자, 그럼 마지막 C에다가 인플레이션 1.0%랑 생산량 10.5조 달러가 만나는 지점에 점을 꽝 찍는 겁니다. 어때요? 참 쉽죠? 그래프로 보니까 이제 어떻게 만드는 건지 감이 오시죠? 근데 사실 이 마법 같은 과정 뒤에는 아주 간단한 수학이 숨어 있습니다. 으악, 수학이다 하고 벌써부터 도망가시면 안 돼요. 제가 진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별거 아니에요, 진짜로. 자, 이 수식 좀 크게 볼까요?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 원리는 정말 간단해요. 여기 위에 있는 IS 곡선식에 R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저 R자리에다가 아래에 있는 MP 곡선식을 통째로 그냥 쏙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대입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중간다리 역할을 하던 이자율 R이 사라지고 생산량 Y와 인플레이션 파이의 직접적인 관계식 Y는 11 빼기 0.5파이가 짠 하고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AD 곡선의 정체인 거죠. 보세요. 여기 파이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있죠. 바로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생산량 Y가 줄어드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곡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AD 곡선을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알았어요. 대단하죠? 그럼 이제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AD 곡선 자체가 통째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사가는 경우는 언제일까 하는 거죠. 이 AD 곡선을 왼쪽, 오른쪽으로 막 이사시키는 두 가지 큰 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가 돈을 더 쓰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재정 정책을 쓰면 IS 곡선이 움직이면서 AD 곡선을 끌고 가고요. 두 번째는 중앙은행이에요. 중앙은행이 갑자기 이제부터 물가를 더 빡세게 잡아야겠어 하고 마음을 바꾸는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가 생기면 MP 곡선이 움직이면서 AD 곡선을 끌고 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부가 갑자기 전국에 도로를 쫙 깔겠습니다 하고 돈을 막 쓴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B를 보면 똑같은 이자율이라도 나라 전체의 생산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IS1에서 IS2로요. 그럼 그 힘을 받아서 C에 있는 AD 곡선도 똑같이 오른쪽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AD1에서 AD2로요. 경제 전체에 활력이 도는 거죠. 자, 이번엔 반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중앙은행이 어느 날 갑자기 앞으로는 물가 잡는 데 모든 걸 걸겠다고 선언하면서 정책 기조를 확 바꿨다고 해봐요. 그럼 A에서 보듯이 똑같은 인플레이션이라도 예전보다 훨씬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겠죠? 그래서 MP 곡선이 위로 이동하는 겁니다. MP1에서 MP2로요. 그 결과는 어떨까요? 당연히 C의 AD 곡선은 왼쪽으로 쭉 밀려나게 됩니다. AD1에서 AD2로요. 경제가 살짝 위축되는 거죠. 와, 오늘 진짜 많은 걸 배웠죠. 머리가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만 다시 한번 딱딱 짚어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모두 집중! 첫째, AD 곡선은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총생산량은 줄어드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이라는 거. 둘째, 이 곡선은 중앙은행의 규칙인 MP 곡선과 시장의 반응인 IS 곡선의 합작품이라는 거. 셋째, 정부가 돈을 쓰면 AD 곡선은 오른쪽으로. 넷째, 중앙은행이 긴축하면 AD 곡선은 왼쪽으로. 이것만 머릿속에 딱 넣어가면 오늘 수업은 완벽하게 성공한 겁니다. 자,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숙제 겸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오늘 배운 걸로 한번 풀어보세요. 만약에 엄청난 신기술이 개발돼서 기업들이 이자율? 그게 뭐든 무슨 상관이야. 미래는 우리 거야. 하면서 투자를 막 늘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상황은 오늘 배운 IS 곡선과 MP 곡선 중에 뭘 움직이게 할까요? 그리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AD 곡선은 어느 쪽으로 움직이게 좋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오늘 배운 내용 속에 전부 다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